오늘은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람을 유독 많이 피우는 직업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자들 직업 중 불륜에 빠지기 쉬운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앞으로 제가 언급하는 직업군이 무조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닙니다. 불륜은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문제일 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독 상간소송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가 바람 피우는 직업군이 다르다는 건데요. 남자들의 경우는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군에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일수록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보통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성일수록 유혹도 많고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세계 최대 온라인 이성교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직업과 불륜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설문조사의 내용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유독 바람을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군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이후에 언급된 내용은 특정 직업 자체의 특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반화에 의한 잘못된 편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업군의 특성상 불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들어주세요.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톱 7위 교사 뉴스에서도 교내 불륜에 대해 보도된 적이 적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교사의 성비는 대체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 교사가 잘생기면 여자 교사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교사들끼리 점심 식사도 함께 하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의논하고 심지어 친해지면 서로 고민 상담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도 함께 가고 심지어 친해지면 출퇴근길에 카풀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붙어서 생활하다 보니 어떤 감정들도 솟아올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기비서 업무 특성상 비서는 상사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는 상사와 한 번의 대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크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연락이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사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때로는 감정 컨트롤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회장이나 사장 간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매너도 생활화되어 있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더구나 비서는 젊고 매력적이며 외모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상사의 고민거리 소리도 들어주고 늘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만 있다면 연인으로 발전하기 아주 쉬운 사이인 거죠. 그래서 비서가 미혼일 경우 파혼을 하거나 불륜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5위 고객서비스업. 고객서비스 업종의 경우 고객들을 응대하며 감정 노동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밝은 미소와 최고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죠.
그런데 많지 않은 연봉과 감정 노동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불륜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즉, 감정 노동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잘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쉽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업 여성들은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위 금융업 은행원이나 중개인 분석가 등등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직업 대비 금융업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륜 비중은 약 21%라고 합니다. 직업 전체에서 금융업 종사자들의 불륜 비율이 5명 중 1명이라는 건데요. 금융업은 매일 매달 매년 더 많은 실적을 요구받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으며 혼신의 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심하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한 자극이나 감정적 육체적인 배출구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불륜으로 인한 확대 추가 지출에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3위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사람들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까지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영업직은 영업과 접대가 많고 당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늦게 귀가하거나 다른 이성과 회식 자리에 있는 게 집에서 다 용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무할 때도 계속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외근한다며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집이나 직장의 불륜이 알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 영업이란 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위한 매력 어필이 불가피하거든요. 내 상품이 좋다는 걸 어필해야 하고 똑같은 상품 중에서도 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더 좋은 이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매력을 어필해 호감을 얻어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위 간호사는 3교대 근무와 환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대로 근무하지만 긴 업무 시간과 아픈 환자들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일이라 여러 부류의 환자들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운동 같은 걸로 건전하게 풀면 좋겠지만 술이나 이성으로 푸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적으로 힘들 때 병원 동료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심리적 의지가 되어주는 상황에 누군가 있다면 불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심리적 스트레스를 남자를 만나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특히 대형 병원 간호사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3교대와 당직이 있는 대형 병원의 근무 형태상 바람을 피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 같은 병원에 다니는 남자 직원들과 내연 관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대시를 받는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병원 직원, 의사, 외부 영업 직원 등 다양한 남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불륜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직업군은 직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 생사를 오가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볼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실현이나 목표 성취 등의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만약에 의식주나 안전 생명과 같은 것을 침해받는 상황을 늘 접하다 보면 당장의 쾌락이나 욕망, 유희 등의 저차원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직업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나 의사들 중에서는 불륜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들에 비해 불륜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항공승무원은 외모가 평균 이상이고 제복 입은 여성에 대한 로망 있는 남자들이 많아서 인기가 높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가 몸에 밴 직군이다 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기도 하죠. 그리고 통계상으로 승무원들은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비행을 하고 비행 중에는 통신 문제로 누군가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남편이나 애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사랑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홍콩은행 HSBC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행기 탑승 승객 50명 중 1명은 기내에서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HSBC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기내에서 할 게 없어서라고 정리했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움직이기도 어려운 비행기에서 심심하니까 주변 사람들 관찰하게 되고 괜히 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또 승무원들은 해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섬세하게 챙겨주기 시작하면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승무원들은 기장이나 부기장과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나이대가 비슷한 부기장의 경우 불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적이라 남편을 잘 못 만나는 상황도 한몫했고요. 또한 직업의 특성상 승무원들은 외모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남자들의 대시가 많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승무원은 남자가 마음에 들면 쉽게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조종사나 승무원 직종은 연인이나 자에게 거짓말로 속이기 쉬운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서 주말에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본인의 스케줄을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상간남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승무원을 편하게 만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상대는 동료일 수도 있고 고객이나 현지인 등 새로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자체만으로도 받는 스트레스와 서비스업으로 손님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많고 해외 여러 곳에 오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듯 항공업은 직업의 특성상 불륜을 저지르기가 무척 쉽다고 해요. 해외에 나갔을 때 연락 한 번만 하면 그 후에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불규칙한 업무 패턴을 배우자가 다 알기는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없는 일정을 만들어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업의 배우자도 상대방이 해외로 출장 간 틈을 타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언가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의 보상 심리는 이성 간의 사랑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부녀 직업 탑7 7위 교사 6위 비서 5위 고객 서비스업 4위 금융업 은행원이나 중개인 분석가 등등 3위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2위 간호사 1위 항공 승무원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번호 따기에서 중요한 번호 딸 때 멘트.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픽업 아티스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의 건장하고 평범한 남자입니다. 너무 프로페셔널한 기술까진 모르고요. 번호 따기 경험과 여성들에게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여자 번호 따는 법에 대해 써보려 해요. 자랑 같은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서 번호 따러 가서 못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 할 땐 무진장 거절당했지만요. 1. 자신감.
번호 따는 법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당연한 소리 말라고요? 실제로 여자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남자가 50%입니다. 일단 가서 말을 건다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번호를 따냐 못 따냐로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다가가서 말을 거는 용기 가지세요. 에이, 쑥스러운 척.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번호 따기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 쉽게 대충 접근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자신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부끄럼이라곤 없다고 해도 약간의 쑥스러움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말 더듬고 눈도 못 맞추고 횡설수설하면 싫겠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온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여자 번호 따는 법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라고 굳이 안 덧붙여도 돼요. 고전적인 번호 딸 때 멘트는 버리도록 합시다. 여자도 다 아니까요. 3. 밤보단 낮. 그냥 대충 재미로 만나고 말려고 번호를 따는 거라면 밤에 하더라도 여자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번호를 주겠죠. 하지만 진짜 리얼로 호감이 생겨 가까워지고 싶은 거라면 밤보단 낮에 하는 게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심리적으로 밤에는 음흉한 목적 혹은 취기에 장난으로 다가온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한 대낮엔 진정성을 담아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번호 딸 때 멘트보다 중요한 게 상황 설정과 타이밍입니다. 알고 보면 정말 스킬이 거의 필요 없는 게 여자 번호 따는 법이고요. 4. 약간의 거리. 당연한 얘기지만 번호 따기에 있어서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당한 거리라는 게 필요한데 너무 들이대거나 조금 먼 거리에서 어버버하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2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대화의 장. 붙잡고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걸어가는데 불쑥 마음에 드는데 번호 좀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나란히 걸으면서 시시콜콜 말해대는 것도 별로입니다. 일단 붙잡아서 멈추게 한 다음에 마주보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세요. 다른 분들은 여자 번호 따는 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번호 따기가 대충 했다 실패해도 되는 게임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호감이 가고 좋다면 진정성을 담아서 말을 건네봐야 할 거 아닙니까? 6. 번호 딸 때 멘트는 핵심만. 어느 책에서 봤었나 인터넷에서 봤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는 유머의 예시와 함께 남들과 다른 멘트를 던져라고 되어 있던데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또 주변 여성들에게 물어본 결과 최대한 번호 딸 때 멘트는 간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내가 저기서부터 지나가는데 걸어가는 모습이 어쩌고 저쩌고 X. 신고 계신 신발이 예뻐서 무슨 브랜드인지 궁금해서 X. 진짜 눈이 부셔서 뭔가 봤더니 그쪽이 있는 바람에 X. 다 필요 없고 번호 딸 때 멘트는 진실된 말만 하면 됩니다. 아까부터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이런 느낌? 말할 때는 약간의 텀을 주면서 급하지 않게 약간 쑥스러우면서도 솔직해 보이게 해주세요. 7. 분위기는 무겁지 않게. 너무 번호 따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가간다면 역효과가 나겠죠. 일단 진실되게 말을 건네고 그 다음엔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건 대상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른 거라서 딱히 예를 못 들겠지만 일단은 스스로도 조금 미소를 띠면서 밝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약간의 쑥스러움과 장난스러움과 진심을 담은 마음이랄까? 아마 이 정도면 여자 번호 따는 법은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마다 각자 번호 따는 법이 다 다르긴 해요. 다 떠나서 번호 따기에서 최우선으로 중요한 건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다 보면 알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번호 딸 때 멘트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자, 처음에 말했듯 용기를 가지고 일단 다가가세요.